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가수 현미 씨가 향년 85세로 4월 4일 오전 별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 현미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팬클럽 회장 김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미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현미 씨는 나이 들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젊음과 건강을 자랑했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과 함께 안타까운 최근 상태를 전해드립니다. 현미 씨의 본명은 김명선이라고 하며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태어났습니다. 고향은 평안남도 이북. 무려 8남매 형제 중 셋째인데요. 제일 큰 언니는 가수 노사연 씨 엄마고 7번째 동생은 배우 한상진 씨 엄마. 현미 씨는 갓난쟁이부터 스타였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량아 선발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높은 상인 특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유가 참모유로 8남매 모두 우량아 선발 대회에서 3등 이내로 다 들었다고 해요. 현미 씨는 어린 시절에도 스타의 자질이 농후했습니다. 제일 큰 언니는 북한에서 그 유명한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다니던 춤꾼이었고 현미 씨 또한 어린 시절에는 무용에 빠졌어요. 그녀는 평양 지역의 중심지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북한에서도 아주 유명한 소년단 단장을 할 정도로 특출했습니다. 무용, 연극, 노래를 다 잘하고 100m 달리기 선수도 하며 아주 다재다능했다고 해요. 그 후 전쟁이 일어나 15살인 1950년 일사후퇴 때 8남매 중 6남매 그리고 부모와 함께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8남매 중 2 여동생은 조부모 댁에 맡겨졌고 당시 함께 피난하지 못하고 북에 남아 있었어요. 200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될 때 친오빠와 동행해서 중국 연변에서 한번 만났는데 다행히 다들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는 수산물 도매를 했고 월남에서는 강원도 화천에서 갈빗집을 운영했던 유족한 집안에서 자란 현미 씨는 거리낄 게 없는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의 현미 씨는 대학교를 갈 정도로 재력이 많은 집안이었죠. 그러면 현미 씨는 어떻게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을까요? 21살이었던 1957년 미8군 위문 공연 무대에 칼춤 무용수였던 현미 씨는 펑크낸 여가수 대신 무대에 오르면서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드물게 있었던 덕성여대 대학생 가수라는 메리트를 살려 현 시스터즈라는 그룹으로 활동했고 그 중에서도 센터를 담당했죠. 그때 현미 씨를 눈여겨봤던 작곡가 이봉조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대중가요사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테너 색소폰 연주자로 이름을 날렸죠. 색소폰 연주를 매혹적으로 했던 그는 경남 진주 태생으로 트로트가 주류이던 1960년대 가요계에서 재즈풍 노래를 개척한 작곡가로 평가받았고 각종 세계 가요제에서 그가 작곡한 노래로 상을 받았고 KBS 악단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현미 씨를 세상에 알린 1등 공신이기도 하죠. 그는 현미 씨에게 목동아라는 팝송 번안곡으로 음반을 만들어줬고 현미 씨는 그때부터 팝과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962년 이봉조 씨와 1집을 작업했는데 미국의 대가수 네킹콜의 곡에 현미 씨 본인이 직접 작사한 가사를 입혀 밤한개를 발표, 단번에 스타덤에 오르죠. 밤한개 당시 곡을 녹음하던 현미 씨의 성량이 너무 커서 다른 가수들과는 다르게 몇 발자국 떨어져서 곡을 녹음했다는 일화가 꽤 유명합니다. 이듬해 1963년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표현한 노래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자신의 대표곡 중 하나로 만들었어요. 눈을 감고 걸어도 또한 1965년 김기덕 감독 연출,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영화 떠날 때는 말없이에 주제곡을 불러서 엄청나게 히트시켰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영화 또한 당대 최고의 제작진과 스타가 등장해 히트했고 이봉조 씨가 작곡한 떠날 때는 말없이도 이봉조 씨와 현미 씨의 협업으로 히트한 것이죠. 이는 당시 60년대의 히트 공식이었습니다.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영화를 이봉조 현미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영화와 주제곡이 동시에 히트하면서 60년대 스타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후 현미 씨가 부른 1966년 무작정 좋았어요. 무작정 좋았어요. 1967년 몽땅 내 사랑 등도 히트했는데 이게 모두 이봉조 씨의 곡이었습니다. 현미 씨는 이봉조 씨의 노래만 불렀어요. 이렇게 1960년대에 패티김 씨, 이미자 씨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봉조 씨가 해외 국제가요제에 출전에 집중하던 때인 1971년 그리스 국제가요제에 현미 씨와 함께 출전해 별로 주요 부문에 수상하며 현미 씨는 국내외 중저음의 허스키한 강한 성량의 보컬 능력도 인정받았죠. 그러나 1975년 이봉조 씨와 헤어지고 나서 70년대 후반부터는 가수 생활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국내 최초로 현미 노래교실을 만들어 노래 강사로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고 예능 출연을 통해서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녀의 개인 생활은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현미 씨는 세기의 커플이라는 말을 들은 이봉조 씨와의 관계에 대해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미 8군 무대에서 활동하다 21살 때 이봉조 씨를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웠는데요. 이봉조 씨의 남자다우면서도 자상한 성격, 잘생긴 외모에 반해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소문이 자자한 공식 커플로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붙어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 23살에 임신을 하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여자가 찾아와 자신이 이봉조 부인이라고 하며 이미 딸이 2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미 임신 8개월이라 아이를 지울 수 없는 상태였어요. 현미 씨는 본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혀 몰랐다. 나는 임신도 했고 프로포즈도 받았다라고 이봉조 씨의 아내에게 당당히 말했다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이어 내가 그때 그런 말로 그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어쩔 줄을 모르겠다라며 미안했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당시 이봉조 씨는 가짜로 만든 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현미 씨를 안심시켜 두 사람은 살림을 차렸습니다. 현미 씨는 여자의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입고 싶은 웨딩드레스를 입지 못하고 그렇게 이봉조 씨와 살게 된 것이었어요. 이후 62년 밤안개로 가수로 데뷔했고 TV에서 현미 이봉조가 인고 부부라고 할 때마다 도망가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혼식도 못 올리고 평생 살아온 아픔을 토로한 것이죠. 그렇게 현미 씨는 아들을 둘 낳으며 이봉조 씨와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웬 여자가 팬이라면서 현미 씨에게 전화를 해 이봉조 씨가 2집 살림을 하고 있고 현미 씨와 살림을 차린 후에도 본처에게 아이를 2명 더 낳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크게 배신감을 느낀 현미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현미 씨는 이봉조 씨에게 본처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1975년 헤어져 13년간 왕래가 없었습니다. 현미 씨는 헤어진 후 이봉조 씨의 섬세하고 심약한 성격을 알기에 자기를 보면 그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5년간 TV 출연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야간 업소를 무려 6군데를 뛰며 새벽 2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봉조 씨 측의 신우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봉조 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꼭 한 번만 찾아가 봐 달라고. 현미 씨가 찾아가 보니 당뇨로 이가 다 빠져 있고 건강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 본처와의 재결합을 거부하고 그동안 혼자 살았다고 하는데 틀니를 낀 상태로 색소폰을 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서로 오열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다시 재결합을 약속했는데 재결합 직전 돌연사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향년 56세. 두 사람이 공통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봉조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호적 정리가 되지 않아 현미 씨는 물론이고 두 아들도 이봉조 씨의 호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봉조 씨가 남긴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죠. 이러면 본처에 대해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처가 세상을 뜨며 이봉조 씨와의 합장을 본처 자식이 부탁하자 현미 씨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현미 씨는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난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여인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냐. 여자로서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다. 합장을 원하니까 흔쾌히 승낙했다. 저승에 가서라도 두 분이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더니 내 마음이 좋더라. 이렇게 현미 씨는 본처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았던 것 같습니다. 현미 씨는 사람들을 잘 믿어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2010년에는 35억 상당의 집을 사기당해 집을 날리고 그 후 월세로 살았어요. 2014년에는 1,50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연체해 고액 상습 체납자로 공개당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빚이 7억 정도 된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 집에 도둑이 들어 폐물을 전부 도난당하는 등 악재가 겹쳐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자 난생 처음 고속버스를 타고 행사를 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힘든 생활이었지만 현미 씨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두 아들들은 모두 결혼 후 미국에서 자리 잡아 살고 있고 현미 씨는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40년 넘게 혼자 살았는데요. 그러다 큰 사고가 나 1년 정도 방송에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베란다 화단에 물을 주려다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 큰 수술을 했는데요. 다리에 철심을 무려 9개나 박았어요. 무려 4개월 정도를 걷지 못하며 고생하다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자 잊혀진 원로 가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부른 곽순옥 씨와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를 부른 한명숙 씨를 찾으며 어렵게 사는 동료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60년지기 절친 엄앵란 씨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죠. 혹시라도 자기가 떠나기 전 남아있는 사람들을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서 자꾸 다치기도 하고 수술까지 하며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진 모습을 보이시더니 끝내 별세 소식을 전하고야 말았습니다. 전혀 나이 들 것 같지 않고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모습이 변하고 돌아가시니 참 인생이 허망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좋아하는 노래 마음껏 부르시며 편히 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